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혹은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인간이 본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 합리로 이어져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까지 부유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전제는 지금까지 경제학의 기본 전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정말로 이기적일까요? 나아가 경제적 합리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실험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의 어린이집 6곳에서 진행됐던 실험입니다. 처음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데리러 온 부모가 늦게 와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제 시각보다 늦게 오는 부모에게 벌금을 걷기로 했죠. 그런데 벌금을 부과하니 오히려 지각하는 부모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벌금 부과를 중지한 다음에도 지각하는 부모의 숫자는 감소하지 않았죠. 경제학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현대인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벌금 제도가 있으면 올바르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사고에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하는데 왜 더 늦게 아이를 데리러 왔을까요? 바로 벌금을 부과하니 이타적 고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미안함을 느껴 빨리 왔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부과하면서부터 윤리적 의무감은 낮아지고 지각을 구매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 없이, 즉 미안함 없이 점점 더 지각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지각을 하지 않도록 벌금이라는 규제를 했는데 오히려 이 규제가 지각이 남발되는 결과를 낳고 교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윤리의식마저 훼손시킨 것이죠. 사람들의 행동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이끌고자 할 때 가장 쉽게 떠오르는 생각이 인센티브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자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져도 그 효과가 불분명할 수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진정한 동기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가 역효과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센티브와 인간 행동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신뢰와 호혜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돌려버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동에 대해 벌금과 처벌이라는 인센티브를 설계했다면 그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감시나 벌금 없이는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센티브와 함께 전달되는 불쾌한 정보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손상되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둘째, 인센티브는 자칫 도덕적인 판단 없이 이기적인 선택만으로 의사결정을 해도 된다는 사인을 주어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면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도덕과 거리두기를 해도 좋다는 식의 맥락적 암시를 주게 됩니다. 인센티브가 사람들에게 성과를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암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인센티브는 내 행동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외부에서 강제되는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듦으로써 더 이상 자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계속 상을 주면 상을 주지 않아도 흔쾌히 했던 일에 더 이상 의미나 흥미를 두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인센티브라는 틀이 사람들을 스스로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자발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보상과 벌금 중심의 경제적 인센티브는 인간의 이타적 본성을 마비시키고 때론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어설픈 보조금 정책이나 징벌세, 기업 규제 같은 것들이 시장 경제를 오염시키고 도덕성까지 타락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켜 몰아냄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세뮤얼 보울스는 책 도덕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보상과 벌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타인을 도우려는 성향이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존재라고요. 따라서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그 자체로 충분한 목적과 가치를 지닌 행동들이 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되거나 제공이 예상되는 경우엔 본래의 목적과 가치를 상실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시장은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줄어들게 만들고 이기적인 사람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시장은 도덕성을 몰아내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토대들이 시민적 덕성을 함양시키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여기서 시민적 덕성이란 구체적으로 관용, 절제, 배려, 상호 존중, 협력, 공동체 의식, 공적 책임감 등을 실현하는 생활 태도를 의미합니다. 세뮤얼 보울스는 도덕적이고 시민적 덕성을 갖춘 개인이라는 전제하에 이 같은 덕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타인을 고려하는 시민의 도덕성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민의 덕성과 연대를 복원하고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갖춘다면 더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완벽하게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의 신성 불가침한 전제로 여겨지는 이 명제는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죠. 처음 어린이집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미안해서 일찍 오려고 노력했던 부모들은 벌금 제도가 도입되자 이제는 늦게 올 권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인센티브가 시민의식이나 사회규범을 준수하려는 사람들의 내적 욕구를 고갈시킨 것이죠. 이처럼 도덕이나 규범은 경제현상의 작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확장된 경제이론이 필요하죠. 도덕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도덕경제학은 이타적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정책과 제도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선택에 숨겨진 작동 원리가 궁금하다면 책 도덕경제학을 참고해보세요.